인트로. 이제야 말할 수 있는 이야기. 회사는 제가 다닌 곳이 아니라 제가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PPT 애니메이션을 하나 넣다가 파일 전체가 날아간 날, 결제 받으러 갔다가 다시 해오라는 말을 5번 듣고 돌아온 날, 컵라면을 먹으려고 뜨거운 물을 붓고 스테플러를 눌러둔 채 보고자료 수정하다가 결국 라면이 불어버린 날, 그 라면을 먹으며 속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사람들은 회사가 학교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였습니다.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기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닌 것이 아니라 회사와 함께 버텨왔다고 느낍니다. 아침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 같았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모습 뒤로 광고판 속 모델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왠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 후 컴퓨터를 켜면 메일과 알림창이 터지듯 올라왔습니다. 메일 제목은 늘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중요, 긴급, 빠른 확인 요망. 제게 중요한 건 제 삶이었는데 회사에게 중요한 건 제 시간과 정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힘든 날에도 누군가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이 전쟁터에도 내 편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컵홀더의 따뜻함에 손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회사 생활은 성과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1부. 일의 로망과 현실 사이. 처음 경영기획에 패치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경영기획, 미래를 설계하고 전략을 만드는 자리.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전략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엑셀 파일을 수십 개 열고 숫자를 옮기고 정렬을 맞추고 색깔을 바꾸고 폰트 크기를 통일시키는 일에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셀 하나 삭제했을 뿐인데 연결된 수식이 다 터져 엑셀이 얼어붙는 날, 그 화면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발 다시 살아나라. 점심시간이 되어도 자리를 쉽게 못 드는 날이 많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컵라면을 꺼내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도 보고자료 수정하느라 라면이 불어 터진 날, 뚜껑 위에 올려둔 스테플러는 완벽한 라면 둘러놓음용 무게추였습니다. 그걸 먹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텼다.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는 순간. 경영기획은 멋진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자료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한 전략 자료가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수정한 자료였고 제 나름의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직전에 상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의견이 바뀌셨다고. 그 한마디에 한 달간의 고민과 숫자와 분석과 생각이 단 한순간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야근하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대표님의 기분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2부. 보고의 기술. 보고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형식과 분위기였습니다. 글자 크기, 제목 위치, 그래프 색깔, 애니메이션 속도, 한 장의 PPT 정렬. 보고 자료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회의실에서 PPT를 넘기다 손이 떨렸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심장 떨리는 생존 경쟁이었다는 것을. 회사는 보고가 회의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심사. 보고하려고 만든 PPT가 문서가 아니라 검사 결과 통보서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에는 희열도 있었습니다. 한 장짜리 요약본이 대표님의 결정을 끌어냈던 순간,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고는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늦은 밤, 사무실에 몇 명만 남아있을 때 키보드 소리와 화면 불빛 사이로 서로를 의식하며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 같이 버티고 있다. 3부. 조직 정치.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룰이 존재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큼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 11시 58분. 자리에서 슬슬 몸을 일으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걸 눈치챈 또 다른 사람들, 방금 전까지 심각한 회의 분위기였던 사람들까지 따라 나갑니다. 점심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날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힘들어 보였을 때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던 선배도 있었습니다. 유난히 힘든 날이면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밥은 먹고 하자. 그 문구 하나에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저를 옆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잔을 채워주던 동료. 그는 결제 라인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말이 통하고 눈빛만으로도 서로 이해되던 사람들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부, 평가 시즌의 진실. 평가 시즌이 시작되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성과를 정리하고 등급을 예상하며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평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등급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점수 하나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등급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함께 야근했던 동료의 라면 냄새,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던 오후 3시의 피곤함,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동료의 괜찮아 라는 위로.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평가는 종이 한 장이지만 동료는 인생에 남는다는 것을. 5부. 내가 회사에서 얻은 것들.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곳은 저를 지치게도 했지만 저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 곳이었다는 것을. 힘든 순간마다 의지했던 동료들이 있었고 실패와 성공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뒤집히는 날도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능력을 얻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힘. 엑셀의 셀 한 칸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와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고 PPT의 폰트 크기가 아니라 말의 무게와 타이밍을 배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세상이 조금은 괜찮게 느껴졌던 날들. 누군가 우유를 따르다 넘쳐 흘린 탕비실 바닥을 같이 닦아주며 나눴던 짧은 대화 속에서 동료애를 느꼈던 날들. 회사가 준 건 월급이었지만 남은 건 사람이었습니다. 6부.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러나 얻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 속에서 놓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 부모님의 병원 진료, 배우자가 혼자 끓여 먹던 늦은 저녁. 어느 날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출장 가 있지. 그 말을 들은 뒤 사무실로 돌아오는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7부. 아직 늦지 않았다. 회사를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속도로 하루가 흐르고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느린 시간이 내 삶에도 있었구나. 천천히 걷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저는 제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었구나.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구나.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결재권자는 대표님이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8부. 이제는 나를 위한 기획을 한다. 이제 아침을 깨우는 것은 알람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투두리스트 대신 하고 싶은 일을 적습니다. 그 목록에는 매출 목표도 성과 지표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잘해주기. 예전에는 회사 매출을 기획했지만 지금은 제 하루의 행복을 기획합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의 최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바로 나입니다. 엔딩.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는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치열했고, 때로는 억울했고, 때로는 웃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풀고, 사람을 이해하고, 스스로 단단해지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획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회사를 나온 뒤에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나.